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미리 알아둘 한자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뭐였죠? 그렇죠. 보면 알겠죠? 나무 목자였습니다. 나무 목자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두 개면 뭐라고 그랬죠? 자, 나무가 많이 있는 곳, 그렇죠. 숲이겠죠. 숲. 자, 그래서 요즘 아파트에도 삭막하니까 이렇게 숲을 조성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였죠? 그렇죠. 진면이라고 했습니다. 진면. 자, 그 다음 이거는 그렇습니다. 3월달에 했지만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고기 덩어리에 마블링이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었죠. 그래서 달월자처럼도 글이 쓰고, 근데 달월자를 약간 비틀어서 오늘은 어떻게도 쓴다? 이렇게도 쓴다라고 꼭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달월자 모양을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도 쓴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3월달에 뼈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고 했었죠. 팔, 어깨, 팔, 다시 척추, 갈비, 다리, 골반, 다리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연골에 의해서 살에 의해서 붙어 있어야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고기 육자를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많이 봤었죠. 입구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각골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뭐죠? 그렇죠. 눈목이라고 했습니다. 눈목. 자, 이거는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사람인, 걸어가는 사람의 옆모습, 사람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인은 이렇게도 쓰지만 빨간 걸 세워서 쓰기도 하고 니은자처럼 꺾어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사람 위에 눈을 크게 그려놨죠. 자, 눈을 크게 그렸다라는 건 원래 사람 위에 머리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머리에다 눈을 크게 그렸냐? 눈을 크게 그렸다라는 건 그만큼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자, 이집트 벽화에다 보면 옆모습을 그리더라도 자,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자, 또 여기는 뭐가 있나요? 사람 인자 위에 입구자를 크게 그려놨죠. 입구자를 크게 그려놨다는 건 뭔가 대표로 나서서 말한다는 소리겠죠.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맛형자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손의 옆모습을 본뜬 거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 가운데 모양 손 우자 또 우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오늘 처음 나오는 모습입니다. 술병을 그린 갑골문에도 술병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모습 그대로 그려져 있죠. 자, 이 술병을 3단으로 나눠서 자, 뭐 쉽게 병 뚜껑, 모가지 부분, 그 다음에 몸통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걸 술병, 술유, 술복자라고 합니다. 꼭 한번 기억해 두세요. 쌤이 너무 빨리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잠깐 멈추면서 기록해 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할 글자들은 다음 보기에 나오는 9개의 글자들입니다. 이 9개의 글자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자, 빨간색 부분. 그럼 이 빨간색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자, 옆에 사전이 있다면 한번 빨리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찾아봤나요? 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 요 글자입니다. 한번 찾아본 사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 이 글자가 뭐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이다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골문을 찾아보면 갑골문 지금 글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문을 오르면서 뭐 모양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파란색이 살짝 붙은 거 외에. 사전을 더 찾아보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조상시라고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상하고 관련이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은 이 갑골문이라는 게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청동기 시대에 조상하면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고인돌이라는 조상을 기리는 무덤이 있죠. 비교해보면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조상하고 고인돌은 무슨 관련이 있고 그거랑 또 보이다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인돌과 비슷한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인돌은 세계의 거의 90% 이상이 한반도랑 만주벌판에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 비슷한 것 중에 스톤헨지가 있죠. 스톤헨지.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큰 돌을 세워놓은 거. 영국 사람들 키를 180으로 봤을 때 이 돌의 높이는 거의 한 6m에 가깝겠죠. 그러면 갑골문의 고인돌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조형물들을 어떻게 왜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큰 요즘 같은 뭐 크레인도 없었던 세상에, 그런데 이 당시 청동기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상신이 되고 조상신이 돼서 환생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환생이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평에 부다르크라는 전설적인 영웅이 있었습니다. 부다르크 때문에 서울 사람들은 감히 부평 사람들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서울 사람들이 부평 사람을 건드리면 부다르크가 서울에 가서 기침 한번 해버리면 서울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또 경기도 사람들이 부평 사람들을 건드리면 부다르크가 경기도로 달려가가지고 침 한번 뱉어버리면 경기도가 수심 100m로 갇혀버립니다.
이러니까 감히 어두도 부평 사람들을 건들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부다르크를 믿고 부평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서울에 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감히 부평 사람들을 건들 수가 없었죠. 근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 부다르크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부다르크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자 그동안 부다르크 때문에 꼼짝 못하던 서울이나 경기도 사람들이 막 부평에 쳐들어와서 건들겠죠. 그럼 이때 부평 사람들은 뭘 원하겠어요? 다시 부다르크가 환생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환생을 하더라도 어디로 환생해야 되나요? 부평으로 환생해야 되겠죠. 만약에 부다르크가 서울에 환생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부평 사람들은 부다르크의 혼이 볼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큰 이 고인돌과 같은 조형문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을 닮은 이 조상시자는 지금은 보이다 시자라도 쓰인다. 부다르크 신 여기 보이죠? 이 보이는 이곳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큰 조형물을 만들지 않았을까? 라고 이 조상시자, 보일 시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상과 제사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글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글자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 글자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조상시자, 보일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과 비슷하니까 보일시자 왜 보이다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들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금지하다, 보다, 제사, 빌다, 신, 복, 재앙, 마루종, 조상조.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걸 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한번 짜봤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창과랑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인천족을 물리치고 부평을 해방시킨 부다르크도 나이가 들자 감기를 앓다가 죽어버렸다. 또다시 인천족의 공격을 두려워한 부평인들은 숲속에서 부다르크의 환생과 부활을 빌었다. 부다르크의 영혼이 고향을 볼 수 있도록 거대한 고목아래 고인돌을 만들었겠죠. 높은 나무 밑에. 부다르크 네가 살던 곳이야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거대한 고인돌은 조상신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거인돌과 비슷한 이 글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앞으로 보이다시 조상신시 이렇게 조상 제사랑 관련된 글자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숲속 고인돌이 있는 곳은 신성에서 일반인의 출입은 금지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인돌은 아무나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출입 금지. 그래서 숲속에 있는 고인돌이 있는 것은 금지된 곳. 그래서 지금은 금지하다. 금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신이 된 부다르크는 후손들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내려다봤겠죠. 나 없이도 내 후손들 잘 살고 있나? 망원경으로 내려다보고 있겠죠. 망원경으로 그래서 이렇게 신의 입장에서 뭔가를 쳐다보는 걸 우리가 보다시라고 합니다. 보다시. 파란색만 있으면 볼견,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보는 건 보다시. 그래서 우리가 감시한다라고 하죠. 자, 부다르크의 빠른 환생을 위해 후손들은 고인돌 위에 풍성한 고기를 정성스럽게 바치고 있었겠죠. 자, 고기를 영차 들고 가가지고 양손에 고기를 들고 가가지고 고기를 바치고 있었겠죠. 어디다가? 고인돌 위에다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제사라고 하죠. 제사. 그래서 지금 글자를 보면 손에 고기를 들고 신에게 바치는 모습. 근데 지금 글자를 보면 자, 이 부분이 생략돼서 손우자라는 걸 마치 모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원래 손의 모양을 본뜬 글자였다는 걸 알면 조상에게 고기를 바치고 있는 것, 제사라는 걸 금방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풍성한 고기를 바친 후손들은 자신의 소원을 빌었겠죠. 뭐라고 빌었겠어요? 부다르크님 제발 우리 땅으로 환생해 주세요 라고 했겠죠. 갑골문에도 보면 신 앞에서 양손을 빌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입을 강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글자는 두 번째 갑골문과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 앞에 가서 입으로 뭔가를 빌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빌다, 축하라고 하죠. 우리가 잘 되기를 빌어줄게 그런 뜻이겠죠. 빌다, 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설명이 빠르면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면서 보면 됩니다. 자, 감동한 부다르크는 다른 후손들의 모습도 내려다봤다. 다 이럴까? 그럼 다른 것을 보는데 다른 곳 놈들은 일부 부족들은 이렇게 저기 조상의 무덤이 와가지고 막 오줌을 싸고 이런 놈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부다르크는 화가 났겠죠. 그래도 부다르크는 후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겠죠. 나 죽지 않았다. 아직 나 죽지 않았어. 잘해. 그래서 하늘에서 우르르 꽝꽝 번개를 치겠죠. 갖고 오는데 이 번개, 지금 우리가 그리는 번개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이 당시 사람들은 저 번개를 보고 신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갑골문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해일자에서 번개가 축 치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자라고 합니다. 갑골문에서 지금 모양이 많이 변해 버렸죠. 자, 후손들의 정성에 따라 복과 재앙을 내렸겠죠. 아까처럼 잘하는 사람, 고기를 바치는 사람들한테는 복,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내바쳤겠죠. 복은 술로,
술병 받아라. 술이라는 건 먹으면 기분 좋고 술이라는 건 풍요로움의 상징이겠죠. 왜냐하면 곡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 옆에 술병의 모습을 본떠는 이거는 복자가 되고, 아까처럼 나쁜 짓을 한 사람들한테는 이 뼈다귀라는 건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입에 뼈나 물어라 이러면 재앙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뼈골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두 글자도 판단할 수 있겠죠.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 재앙인지. 자, 부다라크의 힘을 실감한 부평의 부족장들은 부다라크를 모시는 거대한 사당을 지었겠죠. 숲속에만 모셔둘 수 없다. 거대한 사당을 지었고, 이 사당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집은 집인데 조상신을 모디한 거대한 집, 사당, 종, 마루, 종자입니다. 여기서 마루는 마룻바닥을 의미하는 마루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한번 그건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겁니다. 마루 정자는 우리가 아이스크림만 사 먹으면 알 수 있어요. 호두마루라는 아이스크림. 그 봉지를 잘 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루는 순우리말로 꼭대기를 의미한다. 꼭대기 최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집 중에서도 우리가 종갓집이라고 하잖아요. 종갓집김치. 그 집 중에 가장 큰 아들로 이루어지는 가장 높은 집안. 이걸 우리가 종갓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루, 종이라고 할 때 마루는 마룻바닥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부평의 일반 백성들도 자신의 조상을 숲속에 모시고 돌에 이름을 새겨서 추모했다. 이렇게 봉분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다. 이런 모습하고 비슷한 이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할아버지 조자라고 합니다. 물론 각골문을 보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두면 한자를 암기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조상 시자가 들어간 보일리 시 갑골문에 보면 고인들과 닮은 이 조상 시자가 들어간 글자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스토리를 한번 짜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토리 한번 짜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선생님에게 보내주기도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